예, 강원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책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책을 쓰는지, 제가 쓴 방법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저는 뭐 재능이 있거나 뭐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독서를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뭐 생각이 깊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이런 상태에서 제가 책을 이제 6권이나 썼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몇 가지 말씀. 우선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은요, 말로 쓴 책이에요. 저는 그건 쓰지 않았어요. 청와대에 나와서 5년간 뭐 그때 사실 힘들었어요. 이렇게 어디 이렇게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힘들었는데 사람들 만났죠. 저는 고마웠던 게 그분들이 저한테 말을 시켰어요. 청와대에 있었다면서요. 무슨 일 했어요? 대통령 연설문은 어떻게 했어요? 뭐 재밌는 일화 같은 거 없어요? 청와대에서? 재밌는 비화?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직전까지 이제 8년간 무려 있다가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얘기를 했죠. 뭐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무려 5년 동안 한 거예요.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첫 번째, 사람이 뭘 궁금해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나한테 이제 묻는 걸 보면서 아, 저런 걸 궁금해 하는구나. 두 번째는요, 어떤 말이 반응이 좋은지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더 솔깃해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시큰둥하구나. 네. 그러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말은 그 다음엔 않게 되고, 그 좋은 반응 보였던 건 그 다음에 또 기억해도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내 말이 재밌는 말로 추려지는 거야. 반응 안 좋았다면 속까지는 거야. 네. 그래서 6년 차 때 딱 책을 쓰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했을 때는 기억나는 거는 전부 반응이 좋았던 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이 최근까지 했던 말들이고,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쓴 책이 대통령의 글쓰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시간 말할 수 있으면 무조건 책 쓸 수 있다. 어떤 주제에 관해서 10시간 떠들 수 있으면, 저 이렇게 PPT나 이런 거 안 쓰고 이렇게 떠들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근데 저는 진짜 계속 대단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게 더 대단하다. 야, 저건 진짜 대단하다. 참 겸손하구나.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진실이다, 저건. 그러네. 진짜 아닐 때 저건 못하는 말이거든요. 그럼요. 나는 내 마음속 그 말과 하는 말이 다르지 않아요.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건 자랑해요, 그냥. 어쨌든 8시간, 10시간 말할 수 있으면 당장 책을 쓰셔라. 근데 10시간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다. 10시간 말할 분량을 만들려면 많이 일단 말해봐야 되고요. 그냥 친구 만나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 또 그 얘기하고, 너 만날 때마다 아주 그냥 너 만나면 그냥 내가 지겹다. 이런 소리를 감수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공부도 해야 돼요. 그것에 관해서 책도 읽어보고, 뭐 강의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야 말의 분량이 10시간 채워집니다. 어떤 책 쓴 분한테 그 책 내용에 관해서 한번 10시간 떠들어 보세요. 못 떠들어요. 역으로 10시간 떠들 수 있다는 건 책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조건,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한번 책을 써보셔라. 두 번째는 이제 저 앞서 강의에서 이제 메모로 글을 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복습이자 이 책으로 이제 확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원국의 글쓰기란 책은 블로그에 2년 반 동안 1,700개 메모했던 걸 가지고 쓴 책이에요. 1,700장을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A4 용지에다가 한 장에 메모 하나씩 1,700장을 가지고
온돌방을 하나 2박 3일간 잡아서 거기에 가서 분류 작업을 했어요. 1700장을 비슷한 내용끼리 덩어리를 짓는 거, 방바닥에다 이렇게 덩어리를 짓는 거, 50개 정도를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분류 작업을 했어요. 한 덩어리 가지고 글 하나씩 써야 되겠다. 50개 덩어리면 50개 글을 쓸 수 있잖아요. 50개 글이면은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1700장을 다 분류 작업하고 하나씩을 가지고 글을 써서 만든 책이 강원국의 글쓰기예요. 내가 이 경험을 하면서 또 확신을 가진 거 하나. 메모 1000개만 쓰면은 1000개만 가지면 책 쓸 수 있다. 이게 뭐 약장사도 아니고 아니요 제가 실제 경험을 가지고 확신을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춘 배우가 책 쓰고 싶잖아요. 쓰고 싶어요. 그 쓰고 싶은 주제가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내가 볼 때 눈빛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생기면 그 주제에 관해서 메모를 1000개만 해보세요. 1000개. 1000개 쉬운 거 아닙니다.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데이터 거기에 거의 빠져 있어야 돼요. 그것에 관한 막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러면 1000개 만들어요. 그러면 저같이 하면 당장 책 쓸 수 있어요. 책을 뭐 일필이지 해가지고 쓰는 거 저는 못해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조각조각을 만들어서 그 조각조각을 연결하고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막 만지작 해가지고 책을 썼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개요를 딱 짜고 목차를 정해놓고 쓰는 거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 건. 근데 메모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좀 재밌더라고 메모하는 거. 그래서 메모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재료로 녹여서 책을 썼다.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제시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그 다른 책을 쓸 때 이제 그 책은 많이 안 팔려서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 못 드리는데 목차를 짜서 썼어요. 목차. 목차. 회장님의 글쓰기라는 책인데 그 책은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가 워낙 잘 팔리니까 제가 2달간 휴직계 냈는데 출판사 사장님이 돌아오지 말고 그냥 책 써라. 월급 줄 테니까 그냥 앉아서 써라. 그래가지고 급조된 거예요. 급조. 대통령의 글쓰기에 엎어서 가려고. 그러니까 좋은 게 나왔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어쨌든 그 책은 어떻게 썼냐? 아무리 제가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해도 10세 가까이 찍었어요. 그 정도 찍으면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어쨌든 그 책 쓴 방법 이것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예를 들어 난 글쓰기 책이야. 그럼 글쓰기 책과 관련된 책을 30권만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방법을 저는 어떻게 골랐냐면 특정 포털 사이트 이름은 얘기 안 해. 거기 가가지고 검색창에다가 글쓰기 쳤어요. 그랬더니 밑에 이제 뭐 그거에 관한 뭐 뉴스도 있고 이미지 뭐 동영상 뭐 쫙 나와. 그 중에 책도 있어요. 책. 그 책을 딱 클릭해. 그러면 글쓰기 책이 쫙 떠요. 두 종류로 떠. 하나는 많이 팔린 순, 판매 순.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순, 뭐 관련도 순. 이렇게 아주 두 개가 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딱 보고 30권을 골랐어요. 아, 이 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샀구나. 그래서 30권의 목차를 출력을 했어요. 목차는 그냥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책 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포털 사이트에서 프린터기만 있으면 그냥 출력이 돼요. 그래서 30권의 목차를 딱 출력해가지고 두 가지 작업을 했어요. 하나는 우선 목차를 쫙 봤어요. 공통점을 찾았어요. 글쓰기 책, 잘 팔리는 글쓰기 책은 주로 뭘 다루는가?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차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교집합이라고 해요. 교집합. 교집합을 찾은 거야. 그게 하나. 그건 써줘야 돼요. 그건 일종의 식당 가면 밑반찬 같은 거야. 밑반찬. 그건 기본이야. 기본. 근데 여기서 승부가 나지는 않아. 여기서 승부를 내려고 하면 고만고만한 책이 나오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잘 팔리는 작가들은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요. 두 번째 단계, 마지막. 이 단계에서 제가 한 건 이런 거예요. 30권의 책 한 권당 하나씩 제목을 찾은 거예요. 목차라는 게 글의 제목들을 쭉 써놓은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제목들이 여러 개가 목차에 쭉 있는데
하나를 찾은 거예요. 한 권당 하나씩만. 30권에서 하나씩 찾으면 30개 제목을 찾게 되잖아요. 글의 제목. 근데 그 하나가 어떤 하나냐? 다른 29권에는 잘 안 다룬 참신한 식상하지 않은 그 하나. 근데 그 하나가 나도 할 말이 있는 하나. 이 두 개가 같이 돼야 돼요. 신선하면서도 나도 할 말이 있는 거. 그 한 줄씩을 찾은 거예요. 이거 찾는 거 쉬워요. 그 한 줄이 없는 책은 없어요. 이미 일단 한번 쫙 비교를 해봤잖아요. 전체를 봤잖아. 그 상태에서 한 권씩 보는 거예요. 아, 이거 다른 책에는 없었는데 요 책만 썼네. 아, 근데 이 내용은 나도 경험이 있어. 이건 나도 할 말이 있어. 그거 하나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30개를 쓴 거예요. 쓰고 나서 역으로 이제 갖다 주면 출판사에서 묵차는 잡아줘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책. 어찌 보면 진짜 그런 책 쓰고 싶은 책. 나도 이런 책 한번 쓰고 싶다. 예. 이 책 정말 그런 책을 한 권 고르는 거예요. 한 권 골라서 최소 10번. 저는 한 뭐 20번, 30번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그냥 그거를 그냥 씹어 먹다시피 하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것만 하잖아요. 그걸 하면은 그 저자, 그 책을 쓴 사람의 어휘력, 문장력, 그 어떤 그 사람의 문체, 그 사람이 글을 쓰는 방법 이런 것을 희한하게 뇌가 학습을 해요. 그리고 모방을 해요. 흉내를 내요. 그렇게 돼요. 더 나가서요. 막 쓰고 싶어져요. 이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해서 그냥 읽어보시라. 계속. 네. 그리고 갑자기 내 어휘력과 문장력이 좋아진다. 근데 여기서 그 한 권을 고르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글쓰기 책을 쓰려고 그러는데 글쓰기 책 중에 고르면 안 돼요. 그럼 백발백중 표절돼요. 잡혀가요. 잡혀. 그러니까 분야가 달라야 돼요. 분야가 다른. 분야가 다르면 내용이 같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내용은 다르고 형식만 같은 거, 형식만. 그 형식은 눈에 안 보여요. 형식은. 그러니까 다른 그릇에 담아야 된다고요. 예. 내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글쓰기 책인데 내가 마음에 드는 책은 뭐 습관과 관련된 책이다. 또는 뭐 몰입에 관한 책이다.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책을 하나 골라서 20번, 30번 읽고 내용은 글쓰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틀을 안 해. 이 틀을 완전히 얘가 거의 여기다 그냥 그 틀을 딱 만들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도가 튀어요. 저는 사실은 글쓰기 책을 쓰면서 약간 위험하지만 말하기 책을 하는 것도 이게 수위를 넘나드는 이건 잘못하면 표절이 될 수 있어요. 그지만 쉽기는 훨씬 쉽겠지. 예. 좀 비슷한 사촌간이니까. 예. 적어도 글쓰기 책은 아니니까. 어쨌든 책 한 권을 해보셔라. 한 권을 그렇게 반복해서 읽는 거 방법이다. 그 밖에도요. 제가 썼던 방법은 연재하는 거. 연재. 현재 다 연재했어요. 제 책은. 연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유명한 사람은 연재를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신문에다 하고 하죠. 오늘 너무 크게 웃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잘 몰랐거든요. 사실. 오늘 내 이름 처음 들었어요. 저는 처음 뵀었는데 유명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나 혼자 유명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 혼자. 아니, 그렇게 살아요. 그런 자존감으로 사세요. 좋은데요.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뻔뻔하게 글도 쓰고 이렇게 말도 하고 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존감이 낮으면 갖고 있는 것도 못 보여줘요.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찾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 글 쓰는 게 잘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런 자존감은 스스로 키워요. 남이 안 키워주니까. 그리고 어쨌든 연재를 하라는 거죠. 기고할 수 있어요.
그런 요즘에 온라인상에 그런 거 많아요. 네. 맞아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안 받고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저는 돈 받고 하죠. 돈 안 받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스스로를 좀 구속하라고요. 네. 스스로를 좀 얽매이시라고. 그래서 늘 어느 때까지 써야 된다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쓰기 얘기를 이렇게 드린 것은 책을 쓰셔가지고 유명해지고 돈을 버셔라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앞으로 우리 다가올 미래는 누구나 결국은 책을 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래 살기 때문에. 네네. 이 세상에는 저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과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품은 누가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 제품엔 내 이름이 안 붙어요. 그렇지만 제품은 누군가 사줘요. 정가가 있고. 그래서 월급을 받거나 보수를 받아요. 근데 언젠가 우리는 제품을 만드는 거에서 이제 나와야 돼요. 이제 홀로 서게 된다고요. 정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어디 제품을 만들면서 월급 받으면서 살 수 없잖아요. 네. 자기 작품을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거는 뭐 팔릴지 안 팔릴지 몰라요. 뭐 팔리면 엄청나게 비싸게도 팔릴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내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책은 써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왔으면 여기 와서 자기가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세대가 좀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자기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전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좀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책을 꼭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한번 책 쓰기에 도전해 보셔라. 그리고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하는 것도 네. 서로 이렇게 독려하고 하면서 책을 쓰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공저도 좋아요, 공저. 굳이 한 권을 다 쓸 필요 없고 5명이 함께 같이. 책 한 권 만들 수 있잖아요. 공저도 방법이 있다. 자, 이번 이제 14강 이제 다 들으셨는데 네. 뭐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소감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혹시 질문도 해도 되나요? 질문도 좋습니다. 네네. 그 아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골라서 최소 10번은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작가님께서는 좀 어떤 책을 여러 번 읽으시고 또 여러 번 읽는다면 시청자분들께 추천해줄 만한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이제 저한테 필요한 것은 문체였어요, 문체. 예, 저는 누군가의 문체를 담고 싶었어요. 내 문체를 갖고 싶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 연설을 쓸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문체,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문체. 그래서 내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 거를 뭘 어떻게 가져볼까 하는 고민 끝에 우리 소설가 김훈 선생의 문체를 담고 싶다. 그래서 그분의 소설을 네. 반복해서 읽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단지 이제 문체만 내가 네. 빌려오는 거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글을 구성하는, 글을 재밌게 잘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칼럼, 저자, 그런 사람을 담고 싶다 그러면 그런 책을 하나 골라서, 그런 거에 주목해서 글을 어떻게 끌어가는가. 그 꼭지 한 꼭지 한 꼭지를 그런 거에 주목해서 반복해서 계속 보면 그걸 끌어가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말도 잘하게 될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해야 구성지게 네. 맛깔나게 끌고 갈 수 있는가 할 수 있겠죠. 예. 뭐 질문 여기서 이제 네, 마치도록 네. 하고요. 글쎄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나 쪽 얘기를 했지만 앞서는 좀 농담 삼아 말씀드렸고요.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됐을까 여러분들에게. 많이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들어보신 분들이 어땠는지 이제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14강이라는 게
결코 짧지 않은 대장정이죠. 거잖아요. 예. 근데 정말 이게 그 조목조목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 1강부터 14강까지 어떤 그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이렇게 많이 배웠고 정말 책 쓴다는 거 이게 일반 사람들 생각하기에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인데 정말 이렇게 14강의 대단원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좀 자신감이 많이 좀 생겼고요. 정말 해보고 싶다는 그게 제일 예. 제가 기대했던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반응입니다. 들었습니다. 예. 예. 너무 실제로 그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해볼까 네. 이게 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너무 어려운 작업 같지 않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어요. 아, 누군가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예, 할 수 있어요. 나 네. 일단은 안경을 사서 좀 닦아야겠다. 오지게 한번 닦아보고. 그런 것만 배워. 안경. 엄마 너 맨날 뭐 하냐 이러면 조금만 기다려요. 아직 20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글을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진짜 쓸 마음이 있고 너무 쓰고 싶은 분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엄청 많을 텐데 막연하거든요. 저는 사실 14강 중에 지금 4강밖에 못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진짜 쓰면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는 저만의. 다 들었어요, 다. 그래요? 다 들었어요. 궁금하시네요. 그래서 진짜 제가 꼭 한번 글을 써서 혹시 추후에 먼 미래가 되더라도 작가님께서 혹시 그걸 나중에라도 알게 된다면 기쁘게 뿌듯해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도 뿌듯한데. 네. 나중에 꼭 제가 이렇게 글을 썼으면 그때 강홍국 작가님 때문에 정말 글을 쓰게 용기를 됐다. 얻었다. 용기를 꼭 얻게 알려주세요. 예. 네, 그런 문구를 꼭 제가 쓰고 싶습니다. 이러고 안 쓰더라도 좀 이해는 해주세요. 왜냐면 사람이 좀 변하잖아요. 그때 되면 또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예. 일단 안경부터 사시고. 네. 출판사에서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있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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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마 그 들었던 분들 중에서 제가 최대 수혜자라고 약간 생각을 했었고, 저도 뭐 말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모호할 때가 진짜 많은데, 24강의 강의 중에 이게 좀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고 좀 이런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그냥 글쓰기, 말하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너무 유익한 강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고 직접 이렇게 강의를 들었잖아요. 저 유명하신 강홍국 작가님의 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예, 아이고 이게 과찬의 말씀. 뭐 강의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좀 더 쓰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말해보는 거, 그렇게 하시면 머지않아 다들 이제 자기 책을 하나씩 갖게 될 거다. 그렇게 응원의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의 굿 클래스. 오늘 우리 강홍국 작가님의 정말 삶의 지혜가 되는 그런 우리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잠언 3장 13절에서 14절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굿 클래스와 함께 배워갑시다. 최고의 명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명사들의 명강 초대 굿 클래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